공기, 음식, 물 중에서 발암 물질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본을 안 지키게 되면 아무리 영양가가 뛰어난 음식을 하더라도 독이 되어버리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미를 드시는 분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현미를 독약으로 먹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바른 먹거리 전도사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태초 먹거리 학교의 이계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요거 태초 먹거리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먹거리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실제로 세월이 지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먹거리는 사람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돈 버는 수단이 됐잖아요. 원래 먹거리에서 굉장히 벗어난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이제 과학자가 알게 됐고, 저희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지내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고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둘러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차 농축수산물, 2차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요즘 식품들을 보면 뭐 칼슘이든 우유라든지 뭐 철분 식품이든 뭐 치즈라든지 이렇게 어떤 영양 성분이 첨가된 식품들을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면서도 요즘에 건강이 오히려 좀 나빠지고 있는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모든 먹거리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먹거리 다 많이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 문제는 균형에 대한 문제예요. 불균형. 예, 아무리 좋은 먹거리를 하더라도 그 먹거리를 많이 먹으면 다 독이 된다고요. 똑같은 밥을 먹는데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기본을 지키면 그게 약이 되는데 기본을 안 지키게 되면 아무리 영양가가 뛰어난 음식을 하더라도 독이 되어버리죠.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자, 고기를 굽게 되면 검게 타죠. 검게 탄 부분을 제가 이제 절단해서 저희 실험실에 갖고 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현재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는 발암 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 있는데, 그럼 왜 다 모든 사람이 암 환자가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 몸 속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그 방어자 공격 무기인 면역력이 기본을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면역력이 기본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면역력이 기본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안 씹는 것도 면역력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속에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어른 같은 경우에? 치아요? 안 세봐서 한 3, 40개 정도 네, 있나요? 32개가 있어요. 32개.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니가 8개가 있어요. 그럼 12개를 빼면 20개가 맷돌 같은 어금니거든요. 왜 우리 입속에 맷돌 같은 어금니가 20개가 있을까요? 잘게 씹어서 소화를 하라는 거겠죠? 어금니가 20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본을 우리가 지금 놓쳤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우리 인체 면역세포 약 70 내지 80%가 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발암물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의 기본을 지키면서 면역력이 기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발암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만약에 좀 약해지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날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무조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식하죠, 그죠?
가서 술 한잔하고 고기 바싹 구워가지고 먹죠, 그죠?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날도 술하고 태운 고기를 가지고 먹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몸이. 그때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면역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문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장 건강에 가장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45명 중에서 30명이 남자예요. 15명이 여자예요. 대한민국 남자가 대한민국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이 2배가 더 높아요. 연령별로 20세에서 49세까지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대장이 그만큼 나쁘다는 거. 대장이 나쁘니까, 장이 나쁘니까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죠? 이게 지금 결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태초 먹거리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이슈화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장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도 또 있다면서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단답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정보 얘기하게 되면 단답형 질문과 대답이 너무 많아요. 장 건강은 단답형이 아니고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 이 세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365일 동안의 삶 전체가 다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 효소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밥을 먹으면은 일부는 소화가 되고 일부는 소화가 안 되는 즉 독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거냐에 따라서도 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들 사람들이 뭐에 초점 맞춰진다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비법이 뭐냐, 특효약이 뭐냐. 저는 그 논리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걸 먹는 방법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전부 독을 먹고 있거든요. 현미는 과학적으로 분명히 건강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현미를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영양학적으로 100으로 본다면은 깎아낸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냈기 때문에 분명히 현미는 과학적으로 건강한 음식이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미를 드시는 분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현미를 독약으로 먹고 있다. 왜냐하면은 현미는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소화가 잘 안 돼요. 만약에 그 현미를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는 방법으로 현미를 먹게 되면 전부 그는 우리 몸속에 들어서 독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장을 통해서 계속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장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미밥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의 샐러드를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샐러드 한 접시를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불편했던 씹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익숙하게 돌아오도록 먼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내가 씹을 수 있는, 천천히 씹으면서도.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우리 인체 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는데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을수록 양이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들면서 포만감을 느껴요. 그게 우리 위의 구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가장 평범한 음식을 골고루 천천히 즐겁게 기분 좋게 먹는 것이 기본 회복의 시작이다. 어떤 뭐 건강한 음식, 비법, 특효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교수님이 강조하시던 전체식이 조금 떠오르는데요. 한번 그 전체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주로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과일은 하나의 식물에서 보게 되면 열매예요. 전체식이라는 얘기는 뿌리, 줄기, 열매, 잎 전체 다를 먹어야지만 모든 성분들이 골고루 우리 몸속에 균형적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아까 현미도 전체식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현미에서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식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과 껍질 깎지 말고 먹어라. 그것도 전체식이죠. 왜냐하면 사과 껍질 바로 밑에 펙틴이라는 소위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생긴 요 껍질에 모든 영양 성분이 거의 여기다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농약 때문에 그 어떻게 껍질째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비싼 유기농 친환경을 사야 됩니까? 아니다. 안전하게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태초 먹거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냐면은, 마트에 가면은 이 담금 소주라는 게 있어요. 당금 소주. 무슨 뭐 매실주라든지 이제 어떤 그 과일주를 담글 때 보통 알코올 농도가 30에서 한 35%, 40% 되는 진한 거, 좀 큰 병에 들은 게 있으면 싼 거예요. 그거하고 식초, 매우 싼 식초하고 두 개를 1대1로 혼합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를 한 10배 정도 물로 희석을 해요. 그 물에다가 뭐 씻기 어려운 포도, 뭐 브로콜리, 잎채류는 좀 짧게, 네네. 그 다음에 뭐 과일류는 좀 길게, 단단한 건 해서. 길게 해서 흐르는 물에 뽀드득 뽀드득 씻으면은 농약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금 소주가 사과 껍질 표면에 묻어 있는 잔류 농약의 거의 한 90% 이상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식초는 그 과일 속이나 채소 속에 묻어 있던 미생물들을 거의 95% 이상 제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사용했던 이 그 물들은 식초 냄새나 술 냄새나 나는 한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돈 없다고 뭐 유기농 못 사 먹는다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걸 전체 다를 먹는다. 그럼 우리가 샐러드를 먹을 때도 잎만 먹는 게 아니고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잎, 줄기, 열매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샐러드를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전체식을 드시다가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뭐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결국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심지어는 심하신 분들이 소화제를 드시기도 하고 그죠? 또는 이제 뭐 건강보조식품으로 뭐 효소 제품들을 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먹거리 중에서 천연 효소가 포함된 먹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네. 지방 이 세 개를 잘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먹거리 중에 예를 들면은 무 속에는 네.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탄수화물을 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빵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국수를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된 사람들은 무를 같이 먹으면 무 반찬을 해 먹거나 무 생채해서 먹거나 하게 되면 내가 먹었던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하게 되면은 고기를 소화시켜주는 소위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먹거리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이에요. 고기 재일 때 네. 항상 파인애플을 집어넣거든요. 집어넣는 네, 이유가 진짜. 바로 연육작용이 해서 고기를 분해시키는 성분이 이미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인애플이라든지 그런 과일류가 좀 있거든요. 뭐 인터넷에 이렇게 치시게 되면 다 나와요. 근데 참 재밌게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를 다 포대하는 소화 요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이 김치입니다. 김치. 예, 그리고 우리나라 네. 콩을 발효한 청국장이나 된장, 된장. 그리고 소량의 천연 꿀. 소화 걱정되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나라 역시 발효식품을 드시면은 소화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또 직접 개발하신 소화가 잘 되는 태초 현미식 레시피는 이제 추후 영상과 함께 댓글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노폐물 배출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해독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독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입니다. 자기 체력이 받쳐주는 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좋다. 분당 몇 회를 걸어야 되며 보포 몇 센치를 해야 됩니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심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걸 하기 위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해독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걸어서 종아리 근육만 압축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출렁출렁 림프액이 움직이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으면 보통 10분에 1000보 정도를 걸어요. 10분에 예, 처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1시간을 걷게 되면 대략 5000에서 6000보 정도를 걷게 되는 거고 10,000보라 그러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조금 더 걷는 거거든요. 뭐 저는 그걸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걸을 시간이 없다 또는 내가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다 그러면 자기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네네. 그냥 서서 제자리 발걸음만 해서 이렇게 아, 이거 네네. 발 앞뒤만 그냥 갔다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앉아 있을 때도 발끝이 올렸다 내렸다. 그죠? 이것만 하더라도 종아리 근육이 이- 자극이 되면서 피가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발끝 한 번 할 때마다 혈액이 한 번 쭉 짜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때마다 내 노폐물들이 한 번씩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쉬운 방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게 되면 건강에 매우 나빠집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사망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물 많이 먹고 저염식하고 채소 과일 많이 먹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죠.